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은 이해한다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오늘 우리는 구병모 작가의 신작 절창, 상처를 통해 타인을 읽는 여자의 이야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의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절창에 대해 리뷰할 건데요. 먼저 구병모 작가 이름하고는 조금 매칭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여성 작가고요. 절창, 이게 이제 뭔가 되게 엄청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의미의 절창도 있지만 한자를 보면 칼이나 유리 등에 찢긴 상처, 즉 자상을 이제 의미하잖아요. 과연 이 절창이라는, 그러니까 상처라는 그 제목이 어떤 그 책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일단 표지가 되게 조금 의미심장하죠. 이게 이제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욕실에서 그 쭉 습기가 차 있는 거울을 바라보는 장면, 뒤에는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 흐르고요. 장르는 이제 뭐 범죄 스릴러 요소가 다분한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단순하게 뭔가 미스터리로 이렇게 추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추리소설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어떤 묘사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구병모 작가가 이제 파과나 아가미 등 이제 기존의 베스트셀러 이후에는 이제 신간으로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이제 상위권에 오르면서 역시 구병모 작가의 현재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러면 구병모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성 작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병모가 이제 본명이 아니고 필명이라고 합니다. 본명이 이제 정유경이고요. 그러니까 구병모라는 필명을 택한 것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좀 드러내지 않는 중성적인 그 이름을 택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구병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이제 국어국문학과, 또 명문대죠. 거기를 졸업해서 2008년에 위저드 베이커리로 청소년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굉장히 잘 줄타면서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일본의 요시모토 바나나하고도 느낌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정말 절묘하게 엮어낸다라는 점에서 말이죠. 대표작으로는 이제 데뷔작인 위저드 베이커리를 비롯해서 아가미, 파과, 네 이웃의 식탁 등의 그런 책들이 있고요. 다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정도로 본인의 어떤 그 이야기 엮는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단연 최고 인기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소설은 뭐 판타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갖기 어려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상처를 어루만지면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가씨가 나옵니다. 이제 아가씨라고 표현이 돼서 아가씨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 이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타인의 몸에 남은 상처에 손을 대면 그 상처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언뜻 들어보면 되게 좋은 능력 같은데 이게 또 어떤 아가씨의 성장 환경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타인의 생각을 읽는 건 능력일까? 아니면 지옥일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읽는다라고 표현을 한 건 단순하게 감정 공유 수준을 넘어서서 스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감정, 이 사람이 기억을 조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이제 막 거짓말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일, 뭐 숨기고 있는 비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압축적으로 주인공의 의식, 그러니까 아가씨의 의식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찰나에 쏟아진 감각과 언어 정보가 압축돼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정을 공유한다라기보다는 그자의 무언가를 읽어내는 그런 상태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씨 자신이 계속 생각을 읽으면서 타인의 고통을 접수하기 때문에 본인이 망가져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도구화가 되죠. 그러니까 생각 읽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데리고 나가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붙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책의 큰 서사를 이루는 부분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절창은 공감 능력이 극단적으로 실체화된 세계에서 그 공감이 어떻게 착취되고 있는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등장인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아가씨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죠.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남의 상처를 만지면 남의 내면이 그대로 이제 읽어지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자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다가 이게 본인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문오원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있죠. 문오원. 요식업체 경영자로 나와요. 물론 이제 위에 또 회장 같은 존재도 있고 합법적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과 얽힌 약간의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브로커이자 중간 관리자로 나옵니다. 어린 시절 그 아가씨의 능력을 눈치챈 첫 번째 어른이고요. 아가씨를 보호한다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곁으로 아가씨를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큰 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입주 독서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호원과 아가씨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입주 독서교사가 처음으로 아가씨에 대한 독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장면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문호원이 누군가를 구타하는 그런 장면에서 아가씨에게 상처를 읽게 하는 장면을 처음 입주교사에게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입주 독서교사는 그게 뭐 상처를 읽는 행위다 뭐 이런 것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이 입주 독서교사가 이 집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독특하다기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사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들리는 걸 넘어서 결말까지 이제 이 입주 독서교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진짜 그냥 요 소설 구병모 작가가 저 소송할 수도 있어서 그 스포일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건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로는 아가씨와 문호원 그리고 이제 입주 독서교사 이 세 인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구병모 작가는 아가씨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인간적 영역으로 떠밀린 인물을 통해 사회 폭력 구조를 좀 들춰보고 싶다 이런 본인의 파과나 아가미에서 계속됐던 그런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그 생각을 읽는 그런 리더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문호원과 함께. 그게 뭐 자발적이든 혹은 타이에든 이게 이제 능력이자 족쇄인데 본인은 타인의 생각을 제대로 읽을 수 있지만 본인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싶고 오독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스로 점점 의심하게 되죠. 아,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읽어내는 건가? 아니면 나만의 해석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 이렇게 본인의 능력에 또 의심을 갖게 되고요. 문호원이라는 인물은 보호자이자 가해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린 아가씨를 자신이 걷어들어서 실제로 아가씨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실장들이 나오는데 아가씨가 완전 그 재벌집 딸처럼 대접을 받아요. 엄청 큰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런데 보호라는 명목으로 핸드폰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외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반불법적으로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되게 복합적인 관계가 둘 간에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끝까지 이게 사랑인지 소유인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애매함 자체가 되게 좀 불편하게 남죠. 읽는 독자들에게. 그래서 문호원은 소설 속에서 나는 너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린 서로 필요한 거야.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게 되게 또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주 그 독서 교사를 통해서 어떤 플롯의 다변화 그리고 깊이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야기의 서사를 이끌어가고 있죠. 아 진짜 요거 독서 교사의 역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 소송당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과연 읽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절창이라는 제목과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처는 타인에게 가장 노출된 이제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그런데 그 상처를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밀함 쪽으로 허락 없이 손을 이제 들이미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서 그게 좋은 점으로도 발현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발현될 수가 있고 그 읽기라는 행위 자체가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읽는다라는 행위가 비단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주제의식과도 연결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구병모 작가가 실제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오독, 잘못 읽는 거잖아요. 타인을 읽어내는 일에는 언제나 왜곡이 붙게 되고 책을 읽는 일도 마찬가지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읽는 행위조차도 왜곡이 들어갈 수가 있죠. 결국 이 절창을 통해서 구병모 작가는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식은 이 구병모 작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던져오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네 이웃의 식탁이라는 책에서도 타인의 사적 경계를 건드리는 일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요 절창에서는 그 타인의 사적 그 경계를 읽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와 통제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문호원이 이제 아가씨를 지킨다라는 그 명목으로 본인의 집에 독립성을 없애면서 그 아가씨를 계속해서 이게 뭐 자발적이든 혹은 아가씨의 어떤 타의에 의해서든 그렇게 구속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문호원이 난 너를 지키기 위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얼마나 정교한 통제 장치인가를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스타일은 구병모 작가 특유의 문체가 그대로 넘칩니다. 저는 사실 구병모 작가 책은 처음인데 읽자마자 요게 이 사람의 문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어들이 되게 쉬운 단어들만 쓰지 않아요. 어려운 단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읽어낼 수 있게 아주 스피디한 그런 전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제가 아무 지금 페이지나 피고서 읽어봐도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망양채 다발이 얽히고 신경섬유의 축삭돌기들이 부풀어 올라 나를 찢어놓기 일보 직전임에도 기묘한 고향감마저 들었는데 뭐 요런 또 숨기척에 눈을 떴는지 혼몽간인지 뭐 요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고 되게 고급진 어휘들인데 요런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한 번 더 곱씹어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구병모 작가의 스타일이자 문체인 것 같고요. 신체 감각 묘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상처를 입는 그 순간의 그 장면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읽는 내내 제가 같이 침투당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또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읽는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병모 작가의 전매 특허라고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과연 타인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독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마음속에서 깊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4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조직 내에 바닥에 깔린 침전물은 보통 신규 멤버 내지 제3자 눈에 잘 띄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주 그 독서 교사가 처음으로 그 집에 아가씨와 문호원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새로운 어떤 그 긴장감을 형성하는 그런 구절로서 명확하게 좀 좋은 구절이다. 실제로도 맞는 것 같아요. 한 조직 내 바닥에 깔린 침전물,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제3자, 새로운 사람의 눈에서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제3자의 눈에서 한번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인데 입주 가정교사가 이제 문호원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요. 저 아가씨는 이 집안에서 무슨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쭉 하다가 대표님께 아가씨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애가 말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말이 그 애는 나의 질문입니다. 라고 이제 문호원이 대답을 하는데 문호원도 되게 본인도 피해자이자 또 가해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이 답변을 통해서 문호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느낄 수 있게 됐다. 여러 가지 그런 다변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2페이지에 한 권의 책을 펼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세상의 코어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희망 내지 사랑만은 아니며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필연적으로 상종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자 태초부터 운명지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 비극을 견디는 게 인생의 거의 전부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 희극이자 비극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계속해서 상종하면서 본인을 찾아가는 여정이 인생이고 그게 비극이다 라고 표현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44페이지인데요. 그녀에게로 조금 더 다가간다. 아직 닿으려면 멀었고 그 얼마 안 되는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상처는 그래, 나도 아픈 거 싫어하고 다치지 않고 싶다. 상처 있는 것도 입히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상처는 나 이제 그녀의 선생도 무엇도 아니지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기에 전할 수 있을지도. 상처 없는 관계라는 게 일찍이 존재나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며 이제 나는 상처를 원경으로 삼지 않은 사랑이라는 걸 더는 알지 못하게 됐다. 상처는 필연이고 용서는 선택이지만 어쩌면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봄으로 인해, 상처를 만짐으로 인해 상처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특히 이제 이 상처는 사랑의 누룩이다, 이 표현이 여기 메인에도 이제 실릴 정도로 이 책의 주제를 제대로 담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룩이라는 말은 발효의 핵심 재료잖아요. 처음에는 썩거나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맛을 내고 좀 더 풍미를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룩은 변화의 씨앗인데 이 상처는 누룩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상처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그리고 상처가 있다라는 게 비단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닌, 고통이 성장을 이끌고 또 누룩이 발효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은연중에 담고 있는 그런 킬러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절창은 타인의 상처를 만지면 그 사람을 읽어버리는 여자와 그 능력을 애착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는 남자, 그리고 둘 사이에 들어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입주 가정교사, 이 세 관계를 통해서 읽는다는 행위가 그 자체로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해부하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창을 다 읽고 난 뒤에는 당신은 아마 사람의 상처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정, 그 안을 읽고 싶어질 때마다 머릿속에 이 문장이 떠오를 것입니다. 읽는다는 건 찢는 일이다. 당신은 누군가를 읽을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에게 읽혀버렸나요?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백구알죠? 안녕.